막 우는데 야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이 눈물을 흘리가서 이제 우리가 고향을 언제 가보겠나. 이 고향 생각이 간절하대. 그리고 부모 형제가 그립대. 그러면서 그때 노래를 한 곡 했는데 노래를 한데 그때 노래 제목은 목포의 눈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TV의 은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와 함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인사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아버지랑 또 방송을 계속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 보고 강아바이 그저 얼굴이 딸보다도 작구만요. 저보고 아버지 보고 막 젊어지셔서 돌아오셨다는 분들이 계신데 젊어지셨습니까? 젊어지기야 아니 북한에 비하면 젊어지셨죠. 글쎄 그렇지 그러나 늙은 거에 어디 갈 때가 있니? 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월은 막지 못하지만 대한민국에 와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럼 행복하지 뭐. 선택에 의해서 행복이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제가 대한민국을 잘 선택해가지고 아버지가 행복하단 말입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떤 방송을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울분을 터며 이 통탄한 사람들. 울분을 토하며 통탄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6.25 전쟁 때 내 남쪽에서 올라간 북으로 올라간 분들이 그분들이 그 울분을 터하며 이 통탄을 한 그런 신뢰가 많아.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 그래요.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아버지 그때 우연치 않게 북한 사람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알아서 선택해서 간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 당시 남한에서는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가 좋다고 해서 그래서 김일성이 쪽으로 북으로 간 사람이 많았고 또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사회가 싫고 김일성이가 보기 싫어서 이 대한민국 남한으로 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 뭐. 그런데 그때 당시 보게 되면 남한에서 100명만 나갔으면 북에서는 한 300명이 내려온 것 같아. 더 많았네요, 아버지. 더 내가 알기는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인구수를 볼 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그런 사람들을 직접 보신 거예요? 그럼 난 직접 보기도 하고 술도 많이 마셨고 이야기도 많이 듣었고 그분들한테 내 많은 것도 배워서 그분들이 나보다 나이가 한 30년 이상 돼. 그렇겠다. 그럼 다 나의 아버지 버릇이야. 네, 그래서 아버님 하면서 따라다녔고 그분들은 또 나를 친아들처럼 여기고 나를 정말 잘 대해줬어.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 고향이 남쪽이라 하니까 우리 친할아버지 고향이 춘천이거든요. 아버지가 처음에야 속을 안 주지 뭐. 한 2년 지나서 좀 만나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믿음이 갈 때 자기 있는 속을 털어놔. 그분이 고향이 어딘가 하게 되면 전라도야. 나 그 전라도라는 것만 알고 구는 몰라. 그분이 전쟁 때 올라왔어. 그러니 어느 하루는 그러더라고. 야, 난 이거 저희 북조선이 여기 김일성한테 속아서 올라가기 지금 한탄한다고. 괜히 왔다고 안 와셔야 될 걸 왔다고 그래서 속아서 왔대 자기는. 그래서 그때 내가 물어봤어. 근데 아버님께서 뭘 속았어요? 그때 당시 남한과 북한과의 차이를 놓고 보면은 북한에는 공장도 많았고 농사짓는 땅도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해방이 돼서 김일성이가 토지 개혁을 실시하면서 땅이 없는 농민들한테는 땅을 무상으로 주고 농사를 짓게 해줬다고 그럴 때 그게 또 토지 실시해서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아니 땅이 없는 사람들은 무상으로 땅을 주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 그때 당시 남조선하고 북조선하고 경제를 놓고 보면은 거의 북한이 경제가 대단히 발전했다는 게야. 1950년대. 50년대. 그때 당시 북한이 경제가 발전된 원인은 일본이 이 조선을 점령하고 북한에는 지하 자원이 많았대. 그리고 목재도 많았고. 그래서 그 지하 자원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항만이 건설이 잘 됐다는 겨. 예. 아니 청진항, 예. 흥남항, 예. 원산항 예. 이 세 개를 잘 건설했대요. 예. 그리고 남쪽에는 한국 그때는 부산항도 건설 안 했대. 일본이 항을 건설했다는 거는 저 목포항을 건설했다 이러더라고. 예. 목포항 건설한 거는 예. 대한민국의 곡창지대가 서해안 아니야. 예. 서해안 쪽에서 나오는 알곡, 곡물을 일본이 가져가기 위해서 목포항을 건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이 동해안에 울산항 이런 거 건설된 게 없었대.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북한의 김일성이가 잘해서 경제가 발전된 게 아니라 일본이 그 경제 잔재를 넣고 간 것 때문에 대한민국보다 앞섰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철길이 쫙 해산, 무산, 청진을 해서 철길이 다 돼 있었고 북한에는 그때 당시 공장 기업소가 많았대. 근데 남한에는 공장이 없었대. 일본이 남쪽엔 투자 안 했나 보다. 남쪽에는 투자한 게 없대. 예. 뭐 가져갈 게 없었대. 지하 자원이 없어서. 예. 그래서 일본이 철도를 북한에 잘 깔았다는 게. 예. 그리고 그 철도를 깐 목적은 지하 자원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석탄, 뭐 금, 은, 동, 철, 그다음에 원목, 나무, 그다음에 만주 땅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예. 그거를 다 이 청진항, 흥남항이 일본 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항을 건설을 잘했대. 그리고 그때 남쪽에서는 제철소 그런 게 없었는데 북한에는 그때 당시 청진 제철소가 건설돼 있었고 지금 김책시야 그게 아직도 송진 제강소로 돼 있어. 그때 그 송진 제강소가 건설이 돼 있었다는 게. 그래서 김책에서도 철을 생산하고 청진에서도 철을 생산하고 그래서 그걸 일본으로 다 가져갔대. 그래서 일본이 북한의 경제를 남한보다 훨씬히 잘 투자를 하고 많이 만들어 놨대. 그래서 경제를 놓고 보면은 북한이 경제가 대한민국보다 몇 배 많았다는 게. 그리고 북한에는 자기 생각에는 철도도 많고 공장도 많고 그러니까 북한에 올라가면은 공장 기업소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 그때 남쪽에는 공장 기업소가 없었대. 그래서 공장에 들어가려도 공장이 없어서 일을 들어가질 못했대. 그리고 농사를 좀 하니까 땅이 없고 그래서 김일성을 따라 전쟁 때 올라갔대. 근데 결과는요? 그런데 결과는 자기 땅을 못 받고 있다가 55년도에 땅을 받았대. 땅은 무료로 받았는데 팔지를 못한대. 땅은 국가의 땅이고 그냥 경작만 하고 농사만 짓고 땅은 내 땅이 아니라 그거야. 사악하네. 나 진짜 어이가 없다. 그거 뭐 준 거예요? 안 준 거지? 글쎄 말이야. 그거 뭐 소장료라고 내야 되는데 3,7제를 냈대. 그러니까 700g 자기가 가지고 300g을 실례를 들면 바쳤다는 거예요? 뭐 7을 내가 가지고 가졌는지 7을 냈는지 바쳤는지 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그때 그거는 안 물어봐서. 그래서 농사를 한 3년 하니까 북한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생겨나더래. 협동조합? 뺏기게 생겼는데 땅을 다시 다 빼앗더래. 난 죽겠네 정말. 그러더니 분조를 구성하더래. 한 10대 명씩이 한 니네들 집이 모여서 농사를 짓게끔이 공동농사를 하게 하더래. 그 다음에 일을 가동제로 그 1년 일을 해놓고 가동제에 의해서 노력평가에 의해서 식량을 배급을 하더래. 분배를 하더래. 그때 자기가 이제 좋아지겠거니 했대. 그런데 이게 아니더래.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고 그거야. 세상에. 그러다가 그래서 그때 당시 내가 괜히 왔구나 이거 생각을 했구나. 그때 한탄을 하기 시작했대. 그러다가 언젠가 모노니 야 일리야 예 아버님 하니까 야 오늘 저녁에 술이나 한잔 먹자 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저녁에 일을 끝나고 갔어. 갔는데 친구가 왔어. 근데 그분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하더라고. 그분도 남쪽 사람이다 그거야. 거기서 그분하고 통성도 하고 그래서 고향이 난 개성이다. 개성이 그게 전쟁 전에 대한민국 남선 땅이었어. 그러더라고. 그랬어요. 자, 술 먹는데 두 분이 괜히 왔다고 통곡을 했구나. 막 우는데 눈물을 줄 흘리는데 그때 나도 그저 동달아 눈물을 흘렸는데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이 눈물을 흘리가서 세상에. 그때 당시 그 남쪽에는 자기 아버지 엄마가 다 살아 계셨고 그리고 형제들이 많았대. 미치댔대. 그러면서 두 분 다 이야기하는 게 뭔가 이 김일성이 그 개새끼한테 속아서 왔다고. 그러니까. 괜히 왔다고. 이전에 이거 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한탄을 하면서 울더라고. 야,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사람들이 바보겠어요?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걸 그 사람들은 모름지기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더 후회가 되지. 그런데 나는 그때 당시 김일성을 따라서 올라간 줄 알았는데 그때 막 속아서 왔대. 그래, 속았지. 자기는 김일성이가 좋아서 간 게 아니고 그때 당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 아버지 일찍이 해방되고 나서 얼마 못 겪고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분별력이 있었겠어요. 그냥 그 김일성이 달콤한 새치 혓바닥에 속아갖고 올라간 건데 저렇게 망가질 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렇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또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어? 이제 우리가 고향을 언제 가보겠나. 고향 생각이 간절하대. 그리고 부모 형제가 구립돼. 그러면서 그때 노래를 한 곡 했는데 노래를 한데 그때 노래 제목은 목포의 눈물. 그 노래를 하더라고 둘이서. 야, 그 두 분 있잖아. 두 분 손을 보니까 다 농사꾼들인데 손이 거북이 잔둥 같아. 거저 토실토실하고 터지고 거저 설매디가 이렇게 굵어지고 평생 농사를 험한 농사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 있다나 남한에서 올라간 사람 고생 엄청 많이 해요. 탄광, 광산, 산골, 이 농촌 이 험한 일에만 하게끔 하고 미도도 앉아서 그리고 기술자들 올라갔다 하게 되면 기술자들 좀 처음에는 써주다가 그다음 그 기술이 북한 사람들이 배우잖아. 그다음 이 사람 필요 없어. 그다음에 이 사람 쳐내. 그 기술을 싹 뺏어서 알짜 북한 사람이 배운 다음에 남한 사람을 싹 없애버린다. 이 얘기잖아요. 인정 안 해서 남한 사람들. 그 나쁜 놈. 지금도 그렇거니와 남쪽 사람들 하게 되면 인간 차별이 형편이 없어서 그래서 간 사람들을 가만 보면은 길을 못 펴고 살아. 길을. 그렇겠지. 우리 그러니까 친할아버지도 수용소 가고 그 후손이 아버지가 기도 못 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눅이 들어서 이러하고 딱 바보 같아. 어떤 데 보면 완전 멀쩡한 사람이 바보 됐구나.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고 아는 것도 많은데 할 소리 못하고 뭐 잘못돼서도 말 못하고 항의 한마디 말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버지. 대다수가 다 그렇지 뭐 괜히 왔다고 다 할게요. 맹상군에도 뭐 열댓 명이 뭐야 한 100명 가까이 될 기다 막. 나는 뭐 몇 명인지 모르는데 많아. 그래서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까지나 하자. 그러게요. 오늘은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지 이렇게 좀 무겁게 방송을 해주시네요. 여러분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정말 저 북한이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뭐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런 것들로 얘기들을 많이 할 때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뭐. 근데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론을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해방을 금방 맞고 분별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 이제 대사기극에 말려 들어간 건데 그렇잖아요. 정말 그냥 저 광신도 집단에 그 2단에 그냥 넘어간 것. 너무 안타깝네요. 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분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완전 인생이 여기는 완전 또 통째적으로 바뀌어버렸지. 그건 다음 시간에 해주시라요. 아버지. 다음에 해주고. 어른 이쯤 하자. 아이고 여러분 그저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젊은 세대잖아요. 아버지 대한민국에 와서도 젊은 세대잖아요. 그래서 소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흙수저, 금수저. 들어보셨습니까? 아버지? 들어왔어. 아버지 우리가 어느 수저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말입니다. 우리 북한으로 말하면 금수저고 대한민국에서야 흙수저. 흙수저지 뭐. 그렇습니까? 우리 북한이 이제 올라가면 금수저라고 해야 돼? 아니에요.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행복 지수는 우리가 엄청 높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가 뭐 재산이 없으니까 그냥 매일매일 살고 보수를 받고 이렇게 누리는 게 행복해가지고 저희는 그저 이상 행복이 없거든요. 근데 행복 지수를 치면은 대한민국의 금수저들보다 저희가 더 행복하다. 이 말씀을 그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하자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정말 대한민국이야말로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 사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분들의 인생이 너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늘 인생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저 선택 잘하자요. 아버지. 나도 북한에 올라가면 이제는 뭐 금수저보다 더 세요. 그렇지 아버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금수저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